이제 지금부터 12운성 할 차례죠. 12운성. 12운성 공부해 보셨습니까? 네. 잘 아십니까? 잘은 모릅니다.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이쪽 공부를 하다가 거의 이제 격응식으로 막 풀이를 하다 보면 육친 가지고 많이 풀이를 해요. 근데 육친도 좋았지만 실제로 제가 이 공부할 때 12운성을 보고 야 정말 아마추어와 프로와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실제로 12운성을 여기서도 우리가 양간이 12단계로 뜨거짐을 표현한 걸 양포테라 하고, 은간이 뜨거지는 것을 음포테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이 음포테를 잘 돌려야 여기에서 실제로 자연현상을 다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포테란 것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양을 뭐라고 합니까? 기운적인 거랬죠. 기운. 음은 뭡니까? 실제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여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물상으로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양포테를 보통 뭐 벽을 봤을 때 이걸 보통 태양이라고 많이 표시를 하죠. 그러면 음포테는 보통 달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름마다 만달로 찼다가, 그죠? 초승달로도 변했다가, 그렇게 이렇게 이 신축작용이 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포테를 제대로 돌릴 줄 알면 팔자간명에서 정말 아마추어냐 프로냐 바로 답이 판단이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계일주가 있습니다. 딴 건 모르겠어요. 월도 모르겠고 년도 모르겠고 일치도 모르겠고 하여튼 계일주인데, 예를 들어서 축년을 만났다.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축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 평관. 제일 먼저 떠오는 거, 그죠? 평관이네. 뭔가 치우쳤으니까 좀 별로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신살적으로 따져서 걔는 축에 뭐가 옵니까? 양인이 오죠. 야, 양인은 뭡니까? 재파. 재물을 파괴한다. 그럼 보통 일반적인 해석법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 나가네. 평관 들었네. 피곤한 일 생기겠네. 아마추어한테 갔더니 뭔가 일을 벌리려 한다면 하지 말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어떻게 감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감명하시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왜요? 그 대로 간 대로 들어갔어요. 프로를 가면 얘 다음에 뭐가 옵니까? 즉 이 사람한테 재물이 되는 별이 쉽게 말해서 이때는 무슨 상태죠? 양지잖아요. 양지. 양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임신한 임산부로 생각해 보자 이거죠. 한 이제 8개월, 9개월 차. 이때 어떻게 됩니까? 배가 볼록해지죠. 제가 조금 더 부르면은 만삭 되겠죠. 자, 이렇게 차오르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인에 가서는 병이 어떻게 되죠? 장생이 돼요. 장생. 즉 뭔가 새로운 신생, 좋은 거리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힘들어도 뭔가 돈의 규모만 조절해서 시작을 하라고 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때 재파의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뭐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물과 땅,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이걸 갑이라는 걸 만약 하늘에서 뿌려줬는데, 자, 지구는 바로 따뜻해집니까? 시간의 딜레이가 있습니까? 딜레이가 존재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축년에 바로 그러한 작용력은 안 나오고, 쉽게 말해서 한 중반부까지는 지지부진하고 돈 나갈 일이 막 생긴다는 거죠. 연초에 보러 왔는데 프로한테 가니까 시작해라 했는데 돈 깨질 일이 있으니까 다시 찾아와요. 안 된다. 돈 나가고 뭐가 묶인다. 근데 실제로 이 작용은 축이 결국에는 인을 생하려면 말에 가야 이루어진다. 말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산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간적 투자가 손님 뭐 시설 장비 꾸미고 뭐 꾸미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들죠. 시간이. 유통 같으면 이때보다는 좀 더 뒤에 가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제조 생산 분야에는 투자의 기간이 있고 뿌려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요때 한 개 붙어서 모양새는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듯한 모양은 아니도록 작게 시작을 하라는 게 된다는 거죠. 작게 시작하라. 보통 저희 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12운성을 조금 돌리실 줄 알고, 제가 앞전 계속 꾸준히 해주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쉽게 알아들으시는데, 보통 그냥 격용 쪽에 공부를 하시든지 오행으로 공부하시면 이때는 무조건 하지 말아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12운성을 모르고서 그걸 답을 한다는 거예요. 유년 신사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1년 신수를 할 때도 12운성이 거의 적용이 돼요. 그리고 12운성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삼합에서 나왔죠. 삼합. 즉 12운성을 안다면 삼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 제가 볼 때는 거의 70%예요. 70%.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 나머지가 실제로는 뭐 12신살이라든지 나머지는 뭐 격각이라든지 뭐 상문 조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머지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2운성 중에서도 음포태를 잘 아시면 정말 탁월한 이제 사주 명리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격용에는 지금 12운성 안 하나요? 보통 격국의 용신에서는 오행을 많이 다루시고요. 네. 오행으로 해서 잘 안 풀리시니까 용신만. 네, 용신도 잡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쓰신다는 분들은 왕상휴수사라고 해서 5단계로 등분을 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양포태는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포태를 많이 안 쓰셔요.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은 실제로 이 음간에서 더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간의 12운성을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제가 조금 건너뛰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단계 높여서 1단계만 높여서, 예를 들어서 경일주가 있는데 자, 남자 팔자입니다. 자, 묘가 뭐가 됩니까? 정제죠? 마누라잖아요. 마누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음으로 들어간다고 쳐요. 뭐 기라든지. 그러면 대운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역으로 흘러가겠죠. 역. 그러면 묘다음에 뭐죠? 인, 축, 자, 해, 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과연 이운의 마누라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 격용에서는 그런다고요. 수생목하니 뭐 좋다. 해대운 같은 경우에 좋겠다. 해묘미 삼합 물이 지으니, 그죠? 목의 기운이 왕성해져서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얘를 들어올려 보자는 거죠. 얘를 들어올리면 천간으로 뭐가 됩니까? 을목이 해의 무슨 자리예요? 예? 사는 자리죠. 사는 자리. 그러니까 거의 태반이 요때 가서 음의 중첩이잖아요. 음의 중첩. 그러니까 거의 마누라가 말라 죽더라는 거예요. 을이 뭡니까? 초목이죠. 초목.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세요. 1년생 풀이라 생각하세요. 1년생 풀. 1년생 풀이. 자, 을의 궤적은
오에서 장생을 하죠, 장생. 예. 요때는 장의 의미입니다. 장의 의미. 굉장히 넓게. 자, 음력 5월달입니다. 자, 밖에 나가봤습니다. 잔디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파릇파릇. 온 천지 사방에 다 있죠. 그렇게 넓게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의 모습이라는 게 뭐예요? 1년생 풀들이 겨울에 어떻게 되어 있다? 한겨울에 메말라가지고 모양새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해 대운에 왔을 때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것인데 12운성의 음포태를 돌려보면 이때는 마누라 건강부터 꼭 챙겨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해법을 뭐라고 제시해 줘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일이나 직장으로 인해서 떨어져 사는 세월을 지내시오. 그죠? 안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 번째, 각방을 쓰시오. 별거 각방을 쓰시오. 이거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안 되면 뭐냐? 시체놀이를 가는 거예요. 시체놀이. 즉 꼭두 새벽에 출근하고 잠자기 직전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부부간에 굉장히 유정하면 정말 짝을 잘 지었잖아요. 유정하면 사별을 하고요. 좀 무정하면 이혼을 합니다. 왜? 이 묘가 살기를 위해서. 그걸 보려면 이 12운성의 음포태를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 기간이 그러면 인년까지 그래야 됩니까? 예? 세지까지 그래야 됩니까? 병지까지 그래야 됩니까? 떨어져 사는 게. 떨어져 사는 기간은 실제로 요때 계속 요때 또 뭡니까? 계속이죠, 계속. 이때 을목이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 대운이 저렇게 가면 저기 몇십 년입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죠. 저기 뭐 떨어져 주말 부부로 지내야. 그렇죠. 중환 부부가 실제로는 제일 낫죠. 한 집에 살면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죠. 살든지. 뭐 인원 구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돼지 해자라든지 아니면은 뱀사자가 있어서 저 배 타고 다니면 낫고 그거 아닌 이상에는 조금 위험하겠죠. 잘 풀리는 시간 정도 같으면 배를 타고 안 되고 나가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2운성을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다. 지금 저기 이제 세원에서 만났을 때는 이제 경험을 세원에서 만났을 때는 세지까지. 그러니까 생년까지니까. 일단 대운이라는 개념은 계절이라는 게 계절. 네. 그다음에 세운은 하루하루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계절이 한겨울입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햇볕 난다고 해서 따뜻해집니까 계속? 아니죠. 약간의 그거는 있겠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는 대운이 더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지금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뭐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12운성을 한 번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일단은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다져 나간다는 의미로 제일 기초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제 강의는 12운성에서 첫 번째 원리 부분을 알자. 도대체 12운성이 뭡니까? 갑에서부터 개까지 천간 10개가 12지지로 가죠. 120종의 현상을 일단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걸 쓰겠다 응용까지. 응용 부분은 넓겠죠. 용조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운에 왔을 때, 그 다음에 신살까지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적용하는 예까지 그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구성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저 2페이지 펴보시면 어떻게 외워야 된다는 것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도 제가 참 교재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 땄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2운성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뜻, 그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 그리고 12신사라고 같이 엮어서 한꺼번에 알아두자. 보통 12운성만 공부하시고 12신사를 따로 공부하시면 접목이 안 돼요, 접목이. 그걸 갖다가 같이 한꺼번에 공부하셔야, 저도 맨 처음에 12운성만 공부하고 12신사를 따로 공부하니까 접목을 시키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한꺼번에 붙여서 공부를 하니까 조금 더 편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요걸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응용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신분론 있죠. 신분론 많이 해봤죠. 인호술 밑에 해묘미가 있고 해묘미 밑에 신자진 있고 신자진 밑에 사유축 있다. 그거까지 이제 접합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가시면 이제 어떻게 돌리느냐. 보통 이게 책마다 다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외우는 방법은 우리가 방위 개념도 들어가잖아요. 방위 개념. 임묘진을 방위로 배속한다면 어느 쪽입니까? 동쪽. 그래서 그림도 제가 동쪽으로 임묘진이라고 표현했어요. 임묘진. 그죠? 그 다음에 사오미는 방위 배속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쪽이죠. 남쪽. 그래서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은 서쪽. 그죠? 그래서 왼쪽에 제가 배열을 시켰고, 해자축은 북쪽이라서 위쪽에 배열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잡는 방법을 해서 갑에서부터 어떻게 돌리는지, 그거를 갖다가 일일이 그림과 이제 저 표로서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그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리고 나서 이제 12운성이 도대체 뜻이 정확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외울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해서 9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주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간의 세기, 음간의 세기, 어디에서 세력이 강할까, 쓰이는가, 그리고 유형의 구간, 무형의 구간. 여기서 또 하나 더 나눌 수가 있어요. 뜨는 구간, 내리는 구간. 그거는 이제 요 뒤에 이제 강의가 나가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 모든 걸 다 여기에 담으면 강의 안 듣고 프린트만 받아갑니다. 그래서 설명 부분까지 좀 남겨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가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원리, 갑이 해를 만났을 때 장생은 어떤 모습일까? 거기서부터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갑목, 을목, 그 다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놨고요. 근데 이 수업 들으실 때 이 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기 스스로 몇 번은 그려보셔야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거 항상 저도 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갑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을 그려놓고 이렇게 쫙 그렸어요. 그 벽에 붙여놓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인간의 경우 신의 열미가 강하다. 이거는 뭔 뜻입니까? 밑에 9페이지. 예? 9페이지에 예, 9페이지 어디? 제일 밑에에서 중간에 장의 의미입니다. 장. 아, 장. 네, 길장자입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렸네. 전 또 제가 또 오타났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앞에는 그림을 그려서 대략적인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제 단순하게 좀 빨리빨리 외우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삼합하고 연관 지어서 제가 표로 만들어 놨고요. 그 삼합에서 음간과 양간이 돌아가는 표를 갖다가 21페이지에 제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부터가 실제로 이제 12운성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거든요. 하이라이트. 실제로 사주풀이 하실 때 유년이든 어디든 거의 이 표로서 해석이 다 됩니다. 사주풀이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도 타육춘의 12운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자체가 이 표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실제로는 자해가지고 한 장인데 요게 실제로 10장이 돼야 됩니다. 왜?
갑이 자를 봤을 때가 있을 것이요. 을이 자를 봤을 때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병이, 정이, 무가, 기가, 경신, 인계까지 그죠? 제가 기초 이제 중급 지지론 할 때 이 표 다 넣어드렸어요, 실제로. 미리 캐치하신 분들은 이 표 잘 써먹고 계실 거고. 이걸로 실제로 신수풀이 다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부터 실제로는 요 페이지 수가 해까지 12장이지만 요게 좀 강의가 많이 이제 시간 할애가 되겠죠. 각각 의미하고 그 다음에 유년 적용법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보통 그 12운성 기본 의미는 아시죠? 네.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 진도를 2페이지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맨 처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12운성이란 자연 변화의 12단계. 그를 인간의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그죠? 장성하고, 그리고 죽고, 사라지고, 그걸로서 설명을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양간의 12운성은 양포태라고, 음간의 12운성은 음포태라고 하는데, 그 12운성의 말이 뭐냐면 어떤 기운이 태어나고 자라나서 강해졌다가 다시 쇠퇴하고 모양도 없이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 방법을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밑에 그죠? 12운성 12단계를 4단계씩 끊어서 순서대로 외운다. 뭐 다들 자기만의 방법들이 많으셔요. 다 자기들만의 방법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외워두면 조금 더 활용할 때 편리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표를 그린다면 장생에서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솟아오르는 구간으로 가겠죠. 장생, 목욕, 실제로 목욕은 약간 울렁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실제로 장생으로 가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오르는 구간이에요. 떠오르는 구간. 그 다음에 왕 다음에 뭡니까? 쇠죠, 쇠. 쇠에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내려가는 구간. 그죠? 그 다음에 묘에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장생은 뭡니까? 태어났다는 구간이죠. 태어났다는 거죠. 유에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없는 구간이죠. 무형의 구간. 그래서 묘절태양으로 외우시고 뜨는 구간 장생, 목욕, 그 다음에 관대, 걸록, 제왕. 제왕에서부터는 왜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씩 끊어서 외우실 때도 뜨는 구간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장생, 목욕, 관대, 걸록까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제왕에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꺾여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왕을 좋아하지 마라 이런 그렇죠. 이제는 잘 나가다가 꺾이잖아요. 제왕을 좋아하지 마라. 그렇죠. 근데 우선 이렇게 하기는 왕이라 하면 제왕이라면 기운의 세기로 볼 때는 그게 가장 강해요. 강하지만 꺾여서 내려간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문점하러 올 때 이제 내가 망해서 언제 잘 될까요? 요거 물으시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많은 게 뭐냐면 쇠의 단계에서 옵니다. 요 단계에서 쇠라는 뜻은 뭡니까? 바깥에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노련미라는 거예요. 즉 40대. 내가 30대, 20, 30대 혈기왕성한 것처럼 내가 싸우지는 못하지만 노련미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부적으로 나의 기운이 쇠퇴해 간다는 거죠. 힘이 떨어지는 거. 제왕의 예. 단계에서 문점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돌려갖고 만약에 뭐 식신이나 이럴 때에는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식신이 제왕 정도 가가 있을 때. 아니, 식신이 저항이면 만약에 그게
틀리겠죠. 유통이냐 제조냐? 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재화를 들이잖아요. 유통도 가능하죠. 식신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 보통 어떤 식으로 가냐면 왕할 때니까 투자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는 돈을 끌고 들일 일만 남았죠. 그러면 이제 식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의 흐름이 보통 쇠의 단계에 왔을 때 보통 사람들이 나는 더 잘 나갈 것이다. 이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물으러 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미 잘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재가 이미 절대지로 간다는 것은. 그러면 이때는 보통 나는 상승 곡선을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점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재의 흐름이 갔을 때. 그러나 우리는 12운성을 본다면 아니야, 꺾일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기초반 수업 해드릴 때 뭐랬습니까? 이때 뭐라고 해야 된다 했죠, 제가? 기억나십니까? 쉬어라. 만약에 안 쉰다면 이 사람 만약에 굉장히 부지런하다. 비겁이 태왕을 해가지고 열심히 나는 오늘 열심히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열심히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근데 차라리 쉰다면 내가 비록 까먹을지언정 다는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상승 다음 기운이 우리가 12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스타트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다 까먹고 올라가려면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엄청난 손실이 나겠죠. 차라리 쉬다가 실제로 요 언덕지까지 내려가는 곡선이 조금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국면을 맞는다면 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 학문이 궁극적으로 주는 목적이 뭡니까? 봄에 홈이 들고 나가고 가을에 낫 들고 나가라. 그러니까 쉽게 나아갈 때 홈이 들 때를 알려주고 낫을 들어야 될 때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때는 뭡니까?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면은 이렇게 되고 열심히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아까 개일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축에서 그때 이제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양지니까. 예. 식신이 아니에요. 재성이. 예. 여하튼 그래서 4단계를 끊어서 외우실 때도 장생 목욕 한대 걸로 끊어서 외우시고 제왕세병사 끊어서 외우시고 묘절태양 이렇게 끊어서 외우시는 거죠.